많은 분들이 금융시장에서 투자를 통해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투자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주변에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투자에 뛰어들곤 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면 항상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투자를 할 때는 이익이 날 거를 생각하고 위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신이 투자하는 금융 상품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아야 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은 일단은 일을 열심히 해서 소득을 많이 얻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를 해서 저축할 돈을 모아야 됩니다. 그렇게 저축할 돈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을 사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실천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자본주의 사용 설명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어떻게 지출을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이번 시간에도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3-4개의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테크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인데요. 여기서는 우리들이 주식 투자를 하거나 금융상품을 통해서 큰 돈을 벌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요. 금융상품은 증권이나 은행에서 만든 상품이고 그것은 개인을 위한 상품이라기보다는 은행과 증권사에 유리하게 설계된 상품을 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담사들이 권유하는 금융상품을 그대로 사면 안 되고 꼼꼼히 어떤 상품인지를 잘 알고 사야 돈을 잃을 위험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테크를 통해서 자신이 가진 돈을 1배, 2배, 심지어 10배를 뻥튀기 하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테크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자신의 수입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방법일 뿐이라고 합니다. 운이 좋아 금융상품으로 높은 수익을 올렸다고 해도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금융 시스템이 돌아가는 원리를 알지 못한 채 피 같은 내 돈을 무지함 때문에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 공부를 하고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테크를 할 때는 너무나 큰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이자율의 2배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잡고 꾸준하게 투자를 이어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0%의 수익을 올린다고 해도 이 수익률이 10년, 20년 지속되면 아주 크게 불어나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는 없지만 장기간으로 보면 그 돈이 크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카드 명세서는 예상치 못한 목록을 품고 온다인데요. 많은 분들이 카드값이 나오는 것을 보면 나는 쓴 데도 없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왔지 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저도 물론 그랬고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물건을 구입하는 순간에는 그것이 꼭 필요하며 그 장소, 그 시간에 사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물건을 사게 되기 때문입니다. 살 때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막상 집에서 가서 시간이 지나면 이쁘지도 않고 결정적으로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소비에 관한 한 뇌의 감정적인 부분이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뇌의 감정적인 부분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겨내기가 정말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보고 반해서 그 물건을 가져야겠다는 마음이 이미 들었다면 그 물건이 사실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으며 앞으로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고 속삭이는 이성의 말을 외써 외면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소비 순간 느끼는 일종의 희열은 마치 마약처럼 거부할 수 없는 유혹으로 따라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감정을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컨설턴트는 소비자로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매일 조종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매우 약하다는 뜻이고요.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연약하다고 합니다.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면 항상 주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즉, 자신이 소비하는 게 남에게 조종당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신중하게 소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팁이 있는데요. 카드의 지출을 관리하지 못하신다면 당장 카드를 가위로 잘라버리고 체크카드를 쓰시기 바랍니다. 저도 카드를 쓸 때는 항상 카드값이 나올 때가 두렵고 한 달 동안 번 돈을 카드값을 메꾸고 나면 남는 돈이 없었는데요. 체크카드를 쓴 다음부터는 지출의 관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팁은 카드가 관리 안 되는 분들은 카드를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출을 관리하는가 수입을 관리하는 건데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수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지출을 관리하지 못하면 돈을 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출을 관리하는 아주 유용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영수증은 자신의 소비 습관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기록서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영수증에는 물건을 구입한 장소, 시간, 품목, 가격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따라서 영수증을 잘 정리하면 자신이 정말 필요한 것에 돈을 썼는지 아니면 충동적이거나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돈을 썼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곧 자신의 소비 습관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영수증에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적어서 그거를 관리하라고 합니다. 늘 생각 이상으로 지출하는 것을 느껴도 그동안의 소비 습관을 파악하지 않는 한 정확히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게 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고칠 수 없다. 적어도 자신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고칠 수 있다. 영수증 관리를 통해 소비 습관이 파악되면 보다 경제적인 소비를 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경제적인 소비란 필요 없는 곳에 대한 지출은 막고 그만큼의 돈을 모으는 것을 의미한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필요 없는 곳에 대한 지출을 막기 위해서 영수증을 관리하고 그를 통해 자신의 소비 습관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얼마가 있어야 충분히 쓸지, 얼마나 있어야 행복할지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 5천만 원은 벌어야 행복한데 내 수입은 3천만 원 뿐이라면 당신은 시장에서 콩나물값 500원을 아낄 것이 아니라 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돈이 얼마나 있어야 나와 내 가족에게 충분한지, 돈이 얼마가 있어야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스스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 기준이 서 있지 않다면 당신에게 먼저 자신의 삶을 충분히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막연하게 자신은 1억을 모으겠다, 2억을 모으겠다, 10억을 모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자금이 필요할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10억이라는 자산이 있으면 내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 10억을 얼마 기간 동안 모을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즉 1년간 얼마만큼의 돈을 모아야지 그 돈을 모을 수 있는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도 시간이 있으면 꼭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